자, 요즘 사드 문제가요, 조금 이 뉴스에서 빠졌는데, 데모 안 하면 사드 문제가 조용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조용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요, 주한미군 사드 포대 조기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즉 한국을 담당하는 미국의 국무부 이 최고위직 실무 책임자는요, 지난 9월 2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에 출석해서, 즉 한국을 담당하는 미국의 이 하원의 이 소위원회죠.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 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화할 의사가 있다면서 사드 배치 조기 가능성을 갖다가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이 아니라 빨리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성주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 국방부는 내년 중에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미 군당국이 그동안에 내년 말 배치라고 이야기했던 입장에서 이제 내년 중이라고 한 것은 조기 배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배치될 사드는요, 미국의 본토에서 운용 중인 한 개 포대가 성주 골프장으로 올 건데,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제32 육군 항공미사일 방어사령부 육군 기지에서 운용 중인 4개 중에 1개가 한국으로 올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는 본토에 있고 1개는 괌 앤더슨 기지에 있죠. 지난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기자들한테요. 그래서 미국은 이 중에 1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앞당기죠. 뭘라고 시간 질질 끄냐, 내년 말까지 뭔 일 날지 모른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의 토지 매입 방식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 협상과 기반시설 공사 기간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드 포대를 개발해 들여온다는 것은, 실제로요, 사드 포대를 새로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국에 있는 걸 우선 한 개 통으로 들고 오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배치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요원은 210명인데 한 개 포대는 6개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이 한 개 발사대당 8개씩 해서 48개의 미사일이 있고, 또 레이더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210명 안에는 70명의 경비요원과 10명의 통신요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괌 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뒤 텍사스 포대로 순환 배치되었다가 이번에 성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오게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병통사든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지금 이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닌, 이제는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던 세력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좌파나 진보 매체들을 통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즉 한국 대통령 선거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혹시 대통령 선거가 야권이 집권하면 사드 배치가 안 될까봐, 그래서 내년 대선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도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당기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슬슬 알아서 기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시켜 나와버리려고 한다. 또 트럼프가 되면 여러 가지로 입장 변화가 있을까봐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의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드 배치 문제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이 좌파들이 이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사드 후폭풍 가시화되나 한중 합장 스타 강림 돌연 제작 중단이라는 보도를 갖다가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에 정부가 이제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책 사업이라고 해도 민간이 소유한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그렇게 인수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제대로 된 가격 산정을 하라고 롯데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는데요. 시간 좀 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경기도 일대의 골프장하고 성주 골프장하고를 바꾼다면 롯데가 이게 정말로 이 대박 맞는 거지 이게 롯데가 손해보는 게 아닌데 뭘 그런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상호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민주당 대표단에 와서 보고할 때는 롯데 골프장 비용이 얼마냐 물으니까 600억 정도로 계산했다는데 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 1000억이 넘고 1500억에 가까운 계산이 나온다면서 헐값 매각 시도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롯데 골프장 고용 인력 문제도 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라. 10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다. 참말로 골고루 걱정을 하는데 진짜 골프장 일하는 사람 걱정돼서 그럽니까? 자, 국방부가요 저거 인수해도요 사드 배치해놓고 나머지 골프장은 그대로 쓸 겁니다. 골프장 안에 사드 배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골프장 뒷산하잖아요. 다만 국방부 전용 골프장으로 하겠죠. 그러면 인력 승계하든지 어쩌든지 하면 되는 거고 야당이 지금 그런 것까지 걱정할 만큼 한가합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줘도요 롯데는 손해볼 장사 안 했다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야당만 모르고 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만 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TV 토론을 부통령도 TV 토론을 했는데요. 자, 이 민주당의 후보 팀 케인과 공화당의 후보 마이크 펜스가 붙었는데 마이크 펜스가 48대 42로 잘했다 하는 우세가 높았습니다. 자, 이 케인이 트럼프 납세 논란 등을 파고들었는데요. 펜스가 클린턴 이메일을 또 파고들어서 펜스가 매우 안정적으로 방어를 잘했다. 이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지나가는 김에 소개하는 건데요. 자, 어제 부통령 후보 토론장에서도 말입니다. 이 북한이 지금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거라는 정보가 있다면 선제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했고 민주당 측 케인 부통령 후보는 정보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한 다음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결정을 한다. 어떤 경우든 행동은 취해야 된다 했고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케인의 발언과 유사한 선제 공격론이 지금 미국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북한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힐러리가 들었으면 한국과의 동맹이 강화되어서 안정이 될 거다 했는데 빌 클린턴 때 남편 힐러리 남편 북한에 공격을 실제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은 서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휴전선 일대에 깔려있는 북한의 장사포와 방사포들은 한 방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요 지금 미국의 지금 이 안보 위협의 우선순위에서 그동안에 뭐 러시아, 중국, IS 이러다가 북한 문제가 가장 최상층에 올라가서 문제의 리스트 중에 지금 대선 후보,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지금 제기되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붙어서 서로 협상을 할 거 아니냐. 지금은 선제타격론 이런 걸로 협박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붙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한국만 낙동강 우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에요. 로버트 갈루치라고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북핵 특사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잘생겨서 당시에 이 팬들도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제
이 미국에서 열린 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한 동북아시아 지역 문제 토론회에서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들어간다 해도 사전에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는 위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당근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라 했는데, 북한이, 이분도 근데 뭘 잘 모르시네. 이거 정도를 가지고 뭐 당근이라고 하겠습니까? 평화협정이죠. 불가침 협정이고요. 자, 어쨌거나 한미 동맹의 본질을 건드리는 당근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북한과 진지하게 지속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헌법에 핵 무기 보유국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NPT 복귀는 북한의 높은 장애물이다. 실제로 거의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죠. 북핵 비핵화로 가는 일이 한미 당국, 일본 국제사회 등에서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94년 미국과 북한이 핵위기로 북한 폭격까지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이 제네바 합의를 해서 해결할 때 미국 측의 특사였습니다. 수석 대표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제 타격론이 거론되는 부분에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5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면서도 미국이 북한의 이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표적으로 삼고 파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방법이 좋은 생각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미국에서도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